PPT 준비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세창 씨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국감에서 제기된 주장 한마디로 허무맹랑하다, 금시초문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국정감사입니다. 사적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은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유감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님, 저 PPT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2017년에 한 발언이에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압수수색 방해 행위,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압수수색 대상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지면은 내로남불 비판 받겠죠? 법관이 벌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힘으로 막는 것은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 이슈가 생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건건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이슈가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사무실 압수수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침탈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범죄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토건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뒷돈 의혹이 있고 그것이 현재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그럼 그것이 당사가 가치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발부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법 시스템 하에서 고려하고 발부된 것이고 그것은 영장을 집행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집행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영장 집행할 때 영장이 집행됐었으면 오늘 안 해도 됐겠죠. 네. 침탈, 정치보복, 이거는 법원을 향해서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법원에서 정치보복이고 침탈이면 법원에서도 발부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민주 선진국이니까요. 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걸 사건 자체를 어떻게 레토릭으로 구성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이 2003년 8월에 SK비자금 사건 수사했죠, 그렇죠? 2003년에 수사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졌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불법 대선 자금 수사?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건을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새로운 단서가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구시대의 막내가 되고자 한다면서 자신과 측근들의 대선 자금 수사를 인정을 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후회를 자임한다면서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의혹에 대해서 침탈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런 태도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 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큰 역사적 평가를 할 정도의 그 깜냥은 되지 않고요. 다만 범죄 수사고요. 범죄 수사에 대해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용씨의 범죄 혐의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크게 보면요, 나무기 조성했다는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이몽주를 거쳐서 정민용을 거쳐서 다시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씨가 받았습니다. 이몽주 씨의 지금 신병은 어떻습니까?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몽주 씨의 역할이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8억 4,700만 원 중에서는 2021년 5월에 한꺼번에 5억이 건네졌어요. 그렇다면 시기상으로 대선 후보 경선 등록 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제할 수 없죠? 그렇죠?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후에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압수수색 관련 PPT 좀 띄워주십시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도 하지 않고 들이닥쳤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 오늘 수사팀은 언론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건물 1층이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했다.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도 알렸다. 통상적인 적법 절차를 지켰네요. 이런 사건에서 검사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법원 행정처장에게 질의한 것도 잘못됐죠. 그렇죠? 제가 사실관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들이 적법 절차 지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국정감사장에서 가짜 뉴스, 선전선동 이런 거 횡행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 관련 과거 발언들을 좀 모아봤어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요, 방해하면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태도는 압수수색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방해하면 고발 조치하겠다. 이거는 정확하게 공무집행 방해가 어떤 죄가 될 수 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자,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경선 후보 측이 제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더욱이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 주장 설득력 없지 않습니까? 저는 통상의 범죄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을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불행하게도 친문재인 검사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사가 지지분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특검 수사는 시간 끌기, 적폐 세력들의 수법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느닷없이 특검을 하자고 그래요. 이거 그렇다면은 본인의 말 그대로 하자면 적폐 세력임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 말 평가를 제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목록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1년째, 4년째. 그러니까 작년 국감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압수수색 나가서 유동규 씨 휴대전화 하나도 확보를 못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이 논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이렇게 4년째, 1년째 이렇게 늘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고 검찰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에 자신이 있으면 국회 밖에 살아. 면책특권에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면책특권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합니다. 정권 인사, 사기꾼, 친정권 방송이 짜고 만들어낸 권한유착 사건이 얼마나 나라를 시끄럽게 했고 그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점 환기시켜드립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 정치와 투기 세력의 야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남시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 엉뚱한 곳에 돌아간 희대의 민생범죄라는 사실도 강조드립니다. 법무부 장관님, SBS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유동규 씨에 따르면 작년 9월 압수수색이 있을 때 다음 날에 김용희 전화를 걸어서 병원에 입원해라고 종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용희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진상이 자신의 문제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술을 마시고 있다. 유동규가 입원을 하면 체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작년 이맘때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팀의 부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상당했고요. 심지어는 압수수색을 나가서 유동규 휴대전화 하나 확보하지 못한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였고 문재인 정부가 아주 가깝기 때문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정진상이 검사 만남을 사칭한 것인지 사실 문제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어째 보도된 내용이어서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 과정에서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계속 민생 강조하는데요. 민생과 부정부패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라임 사태 피해자만 4,000명이 넘습니다.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에 달합니다. 역대 펀드 사태 중 최대 규모입니다.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죠. 그런데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엄청나게 불거졌어요. 그런데 소문만 무성하고 그 소문이 아주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너무나 지지부진합니다. 이거 굉장히 늦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서둘러서 수사 종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시겠습니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지휘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사건도 중요 사건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민생 하는데요. 일반 국민이 당한 그런 아주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런 거 해야죠. 부정부패 척결하고 민생, 그렇게 민생 강조하는데 민생만 어떻게 따로 떼서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을 받은 이유 뭔가요?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짓밟은 상식과 공정과 법치를 되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요구죠. 대장동 부패 게이트, 라임 사태 이런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저거 보시면요. 이 보도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용감하게 기사라고 내는 것인지. 김의겸 의원은 분명히 이 기사를 협업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거는 형사적 책임 분명히 져야 되는 거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린다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게다가 의도도 명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사를 분명히 협업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질의가 아니죠. 이거는 형사적인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전부 다 무슨 그 첼리스트의 남자친구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첼리스트와 남자친구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서 이 사람아 이렇게 한 것 이것도 반드시 사과를 받을 사안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님,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거 21세기 대한민국 검찰 향해서 할 만한 주장입니까? 이거 명예훼손이죠. 위원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한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건지 이런 주장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이른바 채널A 사건은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정권과 사기꾼, 친정권, 방송이 짜고 날조국을 벌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해서 없는 일 만들려고 했어요. 이거 끝까지 책임져야죠. 제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목요일 날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는 별개의 것입니다. 검찰은 6월부터 수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10월 14일 날 수사 의뢰를 했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검찰은 수사를 했고 따라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나섰다. 이런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수사 상황이. 네. 그러니까 검찰 따로 수사를 해왔었고 6월부터. 왜냐하면은 유족들이 수사 의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수사 진행된 상황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 감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채널A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선 직전인 2월 2일에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의 인사가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서 무마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폭력 위반했던 무마 시도라는 거예요. 보고 들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국감에 임하고 있어서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